예, 이번 시간에는 사형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형 표현과 팩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거에 대한 예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약 표현과 기약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유도 표현과 정측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안티 유니터리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형 표현과 팩터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G라는 얘는 이제 유니터리 연산저로만 표현되는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유니터리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니터리만 고려하겠다는 거죠. 먼저 유니터리 행렬과 유니터리 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U 대거가 U의 인버스를 만족하는 N차원 행렬을 이제 N차원 유니터리 행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전체로부터 구성되는 군을 이제 N차원 유니터리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니터리 행렬의 행렬식은 이제 데터먼트가 1일 만족시키는 복소수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랑 팩터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먼저 G가 어떠한 군 G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유니터리 행렬 UG가 대응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이 G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이 G랑 G 프라임 대해서 이 군에서의 곱셈처럼 U, G 프라임이 U, G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유니터리 행렬에 이런 어떠한 위상 팩터가 붙는데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이제 G에 대응하는 이 UG를 G의 사형 표현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상 팩터 있잖아요. 이 위상 팩터의 모임, 위상 팩터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되고요. 그러니까 즉 절대값은 1이라는 거죠. 컴플렉스가 되는데 이 위상에 대해 위상의 모임을 이제 사형 표현의 승수계 또는 이제 팩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승수계가 이제 위상이 1로 고정된 경우에는 1인 경우에는 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선형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근데 이제 스핀의 크기가 하프 인테저거나 아니면 페르멘 시스템을 다룰 경우에는 이런 서형 표현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요. 불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상 자유도를 표현한 이런 위상 내 자유도도 표현한 사형 표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코사이클 조건이라는 건데, 코사이클 컨디션이라는 것은 팩터 시스템은 자유롭게 선택이 불가능하고 행렬의 결합 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코사이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결합 법칙이 있죠. 이런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코사이클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합니다. 특히 이때 G랑 G 프라임이 있는데 얘를 2를 대입을 하거나 둘 다, 아니면은 G 프라임을 이제 G 더블 프라임이랑 G랑 같고, 그리고 G 프라임의 인버스라고 그런 경우를 고려하게 되면은 임의의 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터 시스템의 이 위상 팩터에다가 한쪽이 2거나 이면은 양쪽이 2인 거랑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랑 그거의 인버스 여건을 생각하게 되면 여건이랑 얘네들은 두 개 위상은 바꿔도 같다는 거죠. 이제 각 G에 대해서 어떠한 각 G에 대해서 U 틸다로 재정의를 하게 되면 U를 이제 재정의를 하게 되면 팩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러한 위상 변환의 자유도를 이용해서 항상 이 오메가 2를 1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오메가 2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은 오메가 2가 1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초이스를 하면은
그러니까 오메가 2가 네. 이렇게 초이스를 하면은 그러면 U의 단위원에 대응되는 유니터리 행렬은 항상 1이 달인 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위상의 자유도를 완전히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팩터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본질적으로 다른 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팩터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그러니까 즉 위상 변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를 조사하기 위해서 동치류 오메가라는 애를 생각하겠습니다. 동치류. 먼저 동치 관계에 대해서 그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S, S 프라임, S 더블 프라임 이런 S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 사이의 관계를 동치 관계로 합니다. 먼저 반사율 S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틸다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S가 S 틸다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죠. 대칭률은 얘랑 S 프라임에 대해서 한다면 S 프라임을 먼저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다는 거고, 이제 추이율은 얘랑 S 프라임이 되면은 S 프라임 그다음에 S 더블 프라임이 된다면은 S랑 S 더블 프라임은 같다는 거죠. 이런 동치 관계, 이런 틸다가 주어졌을 때 이런 동치 요소들을 모은 집합을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 프라임이랑 S 프라임이라는 애를 모으는데 이 S 프라임은 S랑 동치인 애들을 모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괄호 S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듈러 3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 4, 7 얘네들은 나머지가 다 1이죠. 그래서 10 얘네들은 다 동치가 되겠죠. 이런 동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2, 5, 8 이런 애들은 다 똑같은 동치가 될 테고요. 그리고 3, 0, 6, 9 이런 애들도 다 이런 애들이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이런 애들이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이런 애들이 하나의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치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은 모드 3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S라는 애를 이제 틸다로 하면은 동치류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팩터 시스템의 동치류는 2차 군 코호몰로지, 그룹 코호몰로지 H2GU1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호몰로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하에서는 이런 2차 코호몰로지 H2GU1의 트리비얼 엘리멘트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팩터 시스템 오메가랑 오메가 프라임의 곱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각각을 곱한 거죠. 그리고 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 시스템 오메가가 이런 2차 근 코호몰로지의 논트리비얼 엘리멘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오메가가 즉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원소 사이에는 교환이 가능해도 교환이 가능한데 얘랑 이 위상은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어도 한 쌍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두 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트리비얼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쌍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런 쌍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위상을 재정의해야 해도 이 오메가 틸다 G 프라임이 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논 트리비얼 팩터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트리비얼 리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모든 G에 대해서 UG가 1이라는 어떠한 1이라는 1차원 표현을 뜻합니다. 팩터 시스템 오메가가 자명일지라도 비자명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의. 그러니까 자명한 경우에도 비자명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그렇게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가장 단순한 예로 G2 곱하기 G2를 생각해 보면은 사용 편법에 매우 중요한 예로 이제 G2 곱하기 G2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죠. 그리고 이 가왕근이 됩니다. 그래서 G의 원소를 이제 E, X, Y, G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E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각각을 제곱을 하면은 1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는 교환을 하면은 교환이 가능한 애고 얘랑 곱하면은 x랑 y랑 곱하면 g가 나타나고 yg를 곱하면은 x가 나타나고 zx를 곱하면은 y가 나타납니다. g 또는 g 프라임이 하나가 2인 경우를 위해서 고려를 했었잖아요. 코사이클 조건에서 그 경우처럼 이제 하나가 2인 경우면은 오메가의 g의 2는 오메가의 2의 g랑 같고 얘는 오메가 2의 2랑 같잖아요. 근데 얘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코사이클 조건도 고려하게 되면은 이게 코사이클 조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은 xxy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애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xxy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고려하면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뭘 나타낼 수 있냐면 xy는 z잖아요. z.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오메가가 가질 수 있는 게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위상의 자유도를 이용해서 이 얘네들 이 xx, yy, gg가 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로로 나타나지고 그리고 xy 얘네들 이 분자 있는 애들 다 1로 선택을 한다면은 yx, gxy, xg는 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G2 곱하기 G2의 사용 표현은 U의 XY, UX, UY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만족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족한다는 거고 이처럼 이 G2 곱하기 G2라는 군에는 군의 팩터리얼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로가 플러스 1인 시스템이랑 로가 마이너스 1인 시스템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는 그루코홈올로지가 이제 G2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로가 이제 1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 트리비얼 시스템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이 로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제 논 트리비얼 시스템이 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예로서 뭐 이런 애들 x랑 y를 생각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로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동치가 아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약 표현과 기약 표현인데요. 표현의 차원은 표현 행렬 dim u라는 애는 이제 표현 행렬 ug의 차원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v라는 애는 이런 2차원의 유니터리 행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랑 같은 차원의 어떤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UG랑 이제 얘네들 유니터리 변환시킨 애랑은 기저 변환으로 연결된 등가 표현이고, 이런 얘네들을 유니터리 동치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표현 행렬 자체는 이제 기저에 의존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표현 행렬 자체는 이제 기저에 의존하기 때문에 뭔가 불변하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저에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게 있냐, 어떠한 게 있냐, 그 본질적인 게 있냐는 것인데, 그 정답은 yes고, 그게 뭐냐면 이제 표현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지표라는 기저를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을 유니터리 변환을 시켜줘도 이제 트레이스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트레이스라는 애가 이제 그 표현의 지표가 됩니다. 지표라고 합니다. UG가 모든 G에 대해서 동시에 블록 다이어거널레이제이션 가능할 때 이제 모든 G에 대해서 동시에 그런 블록 다이어거널레이션 가능하기 때는 이제 리듀서블,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리듀서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irreducible, 이제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래서 가약이랑 기약. 그래서 이미 1차 표현의 경우는 뭐 더 이상 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약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오메가가 이제 팩터럴 시스템인 논트리비얼 경우에는 표현 행렬은 비관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원은 항상 가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항상 가완이기 때문에 이 논트리비얼 시스템의 경우에는 1차원 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G가 유한군일 때 기약 사용 표현을 U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지표를 이제 트레이스가 되겠죠. 이 U 알파에. 그래서 이 알파라는 애는 이제 기약 사용을 각각 구별하는 어떠한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애는 다른 기약 사용 표현의 수입니다. 얘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고 이 모든 G''에 대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은 저희가 R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군론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짧게 매우 중요한 정리죠. 그래서 Great Orthogonal Theorem이라 하나요, 영어로는? 매우 중요한 주표라는 얘기, 중요한 정리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 살펴보면은 먼저 지표의 직교성인데요. 이 표현 알파랑 알파 프라임이 있는데 얘네들의 지표를 어떤 지표를 이제 곱해가지고 어떤 원소의 지표를 각각 알파랑 알파 프라임에 곱해가지고 이제 썸메이션을 취해주면은 얘는 G 델타 알파 프라임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차원 제곱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서로 다른 이제 모든 지표, 그러니까 모든 기약 사용 표현 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를 1부터 모든 기약 사용 개수만큼 이제 디멘전 썸메이션이었을 때 이게 위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 알파라는 것은 이 U 알파의 디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직접성이라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제 이 행렬이니까 행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이런 것을 취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직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의 직교성은 그럼 어디에 사용되냐면 기약
표현을 기약 표현으로 기약분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이라는 기약 표현들의 썸메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이렉트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n 알파라는 이 u에 포함된 이 u 알파가 몇 개나 포함되냐를 나타냅니다. 이 n 알파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G2 곱하기 G2의 기약 표현 G2 곱하기 G2를 이제 예로서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로가 1인 경우죠. 로가 1인 경우에는 오메가 G G 프라임이 플러스 1인 경우고 모든 G G 프라임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선형 표현이 되죠. 그래서 1차원 표현이 1차원 표현밖에 없고 1차원 표현이 이제 4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ux를 어떤 쿠시로 정의를 하고 uy를 이제 쿠시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ug는 이제 uxy 또는 yx니까 오메가가 원래는 곱해졌는데 오메가가 1이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쿠시 프라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면은 여기 알파가 1부터 이제 r까지 썸메이션 하는데 여기 이 디멘전이 1인 애가 4개 총 존재하니까 총 위수가 이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이 부분 살펴보면 되면은 이게 G, G 프라임이 각각 이제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총 16가지가 있는데 이게 4가 되고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이게 16가지가 되고 16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4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게 여기에 잘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로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표현이 비거환이 되죠. 그래서 이 팩터 시스템에 대한 기약 사용 표현은 2차 표현 1개이며 이 각각을 살펴보면은 U2, UX, UI, UG가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원 표현이 1개라기 때문에 2의 제곱 4 위에서 살펴본 게 만족이 되죠. 그리고 얘를 살펴보면 이 16개 중에서 6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10개는 이게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r이 또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유도 표현과 정측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सब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HRNA가 부분 집합이고 G의 곱연산에 대해서 G랑 똑같은 곱연산에 대해서 군이 될 경우에 균을 만족할 경우에는 H가 이제 G의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임의의 HH 프라임에 대해서 HH 프라임이 또 G에 속하고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건데 G 자신은 G의 부분군이 되겠죠. G의 단위 원소인 얘는 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을 생각해도 얘도 이제 G의 부분군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맥시멀 서클이라는 것은 H가 이제 G의 부분군이면서 가장 큰 애를 그러니까 G 자신이 아니면서 가장 큰 애를
이제 맥시멀 서클을 하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H가 G의 부분군이면서 H는 G가 아니고 H를 아닌 경우에는 이제 H를 G의 진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H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G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군인데 G는 아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진부 부분으로 포함하는 H 프라임 G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H가 G, 그러니까 H가 있는데 이 H가 있고 H 프라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H를 이제 극대 맥시멀 서클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가 이제 가장 큰 경우에라는 거죠. 이제 코셋이라는 거는 H를 G의 부분군이라 하겠습니다. 이후에 G 프라임에 대해서 동치관계 G 프라임 틸다 G 동치관계를 다음과 같이 G 인버스 G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동치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동치관계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치관계에 대한 G의 동치류 G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G, H 이 G랑 H를 곱하는데 이 H는 H에 속한 애들은 모든 애들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GH라는 애가 G의 H에 의한 레프트 코셋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right에다가 곱하게 되면 right 코셋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치류 전체 집합을 G 나누기 틸다라는 애를 이제 코셋 스페이스 G 나누기 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G가 유한군일 때는 이 G의 개수 원소수가 이 G 나누기 H 곱하기 H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애를 이걸 제대로 증명하는 걸 이제 라그랑지 CRM 이걸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궁금하신 분은 이걸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 나누기 H의 대표 원소를 선택을 한 뒤에 G를 GL 곱하기 H로 이제 레프트 코셋으로 G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이제 레프트 코셋 분해라고 합니다. 좀만 더 살펴보면은 H를 군 G의 부분군 UH를 G의 승수계 오메가를 H에 제한한 것에 대한 사형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군 H의 표현으로부터 군 G의 전체 표현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코셋 스페이스 G 나누기 H의 적당한 대표 원소 G를 선택해서 G를 이제 레프트 코셋 분해하면 됩니다. 이때 이 UG라는 애는 이 H라는 애가 이 H라는 애가 부분군에 속하는 원소일 경우에는 이러한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H에 속하는 원소가 아닐 경우에는 0이 되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U라는 애는 G의 이러한 차원 표현이며 이제 H의 이 U에 의해 유도되는 G의 유도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말을 잘
못하는데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식의 U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사용 표현이라는 것은 즉 사용 표현을 만족시킬 조건이죠. 사용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U를 H의 기약 표현으로 선택해도 또는 이제 H를 G의 극대 부분군을 선택해도 일반적으로 유도 표현은 이제 가약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U를 자명한 부분군 얘로 선택을 하여도 그러니까 이 H를 이제 얘만 있는 군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U, 2가 1이 되도록 선택했을 경우에 유도 표현은 이제 정측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타로부터 위에 이 스타죠. 얘로부터 이제 정측 표현의 지표는 당연히 델타 G2가 되겠죠. 왜냐면 2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렘마로서 정측 표현의 지표 얘는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위에서 이제 n을 구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거기에 이제 n은 na가 무슨 뜻이냐면 이 u 알파의 개수죠. 네. 얘 대입하는 것으로 이제 각 기약 표현 u 알파가 n 알파계 n 이만큼 표현한다는 것을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런 정리가 있는데 유한군 G의 정측 표현 UG를 이제 H0를 G 차원의 허미션 행렬이라고 한다면은 H는 얘와 UG는 교환된다. 앞에서 본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H0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하면 우연히 축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H의 값은 기약 표현마다 분열한다. 이게 선형대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번째 고유치 고유 벡터를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기약 표현이 얘는 이제 기약 표현 중에 한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UG가 정측 표현이기 때문에 n을 바꾸는 것으로 모든 기약 표현을 얻을 수 있다. 예. 지금 제가 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천천히 글로 잘 충분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티 유니터리까지만 조금만 더 하다면은 이제 안티 유니터리 저희가 이제 G가 이제 유니터리로만 표현이 되는 애들을 다뤘었는데 이제 안티 유니터리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군이 안티 유니터리 연산자로 표현되는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 표현은 안티 유니터리 연산자의 복소 공행 작용만 다르다. 그러니까 복소 경행을 취해준다는 건데 안티 유니터리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G는 이제 유니터리군으로 표현되는 애고 A는 이제 안티 유니터리 연산자로 표현되는 애라고 한다면은 이 얘네들의 합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의 이 M이랑 M 프라임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사용 표현은 다음과 같은 애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에 G가 곱해졌을 때는 뒤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앞에 이제 A가 붙었을 때는 이 스타가 여기 스타를 없애고 여기 AM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코사이클 조건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으로 잘 유도를 하면은 이런 코사이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랑 A 프라임이 단위와 행렬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경우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A에 대해서 이제 단위를 했을 때는 팩터가 무조건 1이 되고 그리고 역행렬을 했을 때는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환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사용 표현의 기약, 가약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똑같이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티 유니퍼 이제 기약 표현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의
유니터리 연산자로 표현되는 군 G에 이제 안티 유니터리 연산자로 표현되는 원소 A0를 추가한 군, 그러니까 A0에 이제 G를 이렇게 다 곱한 애들을 생각해주면은 UA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U는 합집합이라는 뜻이죠. 이때 이 A0랑 G가 이제 교환하는지랑 뭐 A0 제곱이 이제 단위원인지 뭐 이런 거는 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A0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G의 기약 표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G의 기약 표현으로부터 이제 GU의 합집 GUA는 A의 기약 표현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프로베니어스 슈르 인디케이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베니어스 슈르 인디케이터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되는데 모든 A의 원소들의 기수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팩터 자기 자신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이 A라는 애는 A0 G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G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프로베니어스 슈르 인디케이터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인 경우인데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경우에 대해서 GUA의 각각의 의미가 각각에 나오는 그 기약 표현의 방식이 다릅니다. GUA의 기약 표현은 UG와 유니타의 동치가 아닌 어떤 U바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쌍으로 기약 표현이 구성된다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UG가 이제 쌍으로 두 개를 이룬다는 거죠. 이 두 개 얘가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인 경우는 얘 한 개로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 표현이. 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G2 곱하기 G2의 간단한 예도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한 부분은 제가 좀 설명 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읽으면서 정의가 많았기 때문에 좀 팔로우하기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